히샬리송을 향한 혹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상큐브 구독, 좋아요.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이 B클럽 대신 토트넘 이쪽을 택한 이유로 손흥민을 꼽았었는데요. 브라질 매체가 진행한 히샬리송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유가 히샬리송에게 다른 B클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토트넘이냐는 질문에 히샬리송은 맨시티, 리버풀, 첼시 같은 B클럽 이적이요. 거기엔 손흥민이 없잖아요 라며 그가 더 많은 주급을 받을 수도 있는 첼시 같은 B클럽을 제치고 토트넘을 선택한 건 손흥민과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었던 셈입니다. 이적 후 토트넘에서의 역할에 대해 히샬리송은 해리 케인의 교체 선수로 들어가 케인에게 휴식을 주고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최고의 해결사이고 그들과 함께 뛴다면 좋은 상승 효과가 만들어질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격수 히샬리송과의 5년 계약을 공식 발표 당시 히샬리송의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다. 당초 히샬리송은 토트넘뿐 아니라 맨시티와 첼시, 리버풀과 아스널 등 다른 팀도 탐내던 공격수다. 히샬리송은 지난 여름 6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고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도와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했다. 최전방과 측면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히샬리송에게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2위의 자격을 준 이유다. 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히샬리송 영입은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히샬리송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 나섰지만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 골이 전부였고요. 토트넘 이적 부상이 계속되며 이탈을 반복하는 가운데 컨디션을 좀처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스톤 빌라에서 뛰었던 가브리엘 아그본라우는 1일 영국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히샬리송을 비판했습니다. 아그본라우는 손흥민은 최근 2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지만 영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아니다. 그는 뚜렷한 특징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히샬리송은 빠르지도 않고 마무리를 잘하지도 못한다. 패스가 뛰어난 것도 아니며 볼을 지키는 능력도 부족하다. 좋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 매각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매각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히샬리송은 2일에 펼쳐진 토트넘과 셰필드의 2022-23 시즌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경기력은 여전했는데요.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관여도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후반 15분에는 황당한 슈팅까지 기록했습니다. 히샬리송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어려운 자세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그대로 골문을 벗어나 코너킥 깃발까지 날아갔네요. 답답한 경기력 끝에 토트넘도 셰필드에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히샬리송은 부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이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도 좌측과 중앙을 오가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포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전반 15분 손흥민은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왼발 감아 차기를 때렸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손흥민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슈팅을 날렸습니다. 전반 37분에도 아크 정면에서 공을 잡고 슈팅했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결국 전반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내주었고 후반 34분 은디아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이후 수비 4명을 앞에 두고 슈팅을 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케인, 쿨루셉스키 등을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지만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하며 0-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위기의 순간에 손흥민은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후반 45분 손흥민은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수비 4명을 제치고 침투했습니다. 컵백을 내주려는 상황에 상대 수비의 태클에 막혀 아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동료들의 지원이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홀로 드리블 돌파를 하는 상황에 주변의 동료가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손흥민은 고립됐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수석 코치는 토트넘은 큰 변화가 있었다.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히샬리송을 3톱의 한 축으로 가동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달 20일 웨스트햄전, 26일 첼시전에서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을 스타팅 멤버로 기용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대항 클루셉스키는 고정적이었습니다. 스텔리니 코치는 FA컵 8강 셰필드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은 100% 회복했다. 반면 손흥민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투폴런더는 스텔링이 코치의 말을 빌어 때론 문제가 있는 선수는 회복하고 다음 기간을 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선수의 100%가 필요하다. 한 선수가 70%이고 다른 선수가 100%라면 당연히 다른 선수를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 중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대신해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스텔링의 코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토트넘 수석 코치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요 질문은 해리 케인의 벤치행이었고요. 이날 스텔링이 코치는 케인을 벤치에 배치했다. 대신 히샬리송을 최전방으로 내세웠고 공격 2선에는 손흥민과 루카스가 나왔다. 손흥민만이 고군분투했을 뿐이었고 그 외 선수들은 대부분 좋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후반 20분 히샬리송을 빼고 케인을 투입했으나 결국 셰필드에게 골을 허용하며 패배했습니다. 스텔링이 코치는 선발 선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케인은 계속 경기를 뛰었다. 열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다. 루카스, 히샬리송, 손흥민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격의 정확성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타깃을 찾지 못했다. 슈팅도, 크로스도 타깃에서 벗어났다면서 골을 넣고 싶다면 타깃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의 노력은 좋았다. 팀플레이도 좋았다며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고군분투한 손흥민 선수와 그 결과에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튜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튜브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중한 사랑과 행복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하루를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